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당신의 다음 스마트폰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주제죠. 바로 스마트폰 가격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내년에 우리 손에 쥐어질 가능성이 높은 삼성 갤럭시 S26, 이걸 둘러싼 가격 인상 압박, 그리고 그 복잡한 배경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상황을 보면요. 스마트폰, 특히 좀 고가 플래그십 모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가격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스마트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AP 칩셋까지 주요 부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 최종 제품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럭시 S26 같은 모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왜 삼성이 유독 자체 칩셋 개발에 더 공을 들이는지 그 속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최신 기술이 막 집약된 스마트폰에 관심 많은 당신이라면 앞으로 가격표가 어떻게 배겨질지, 또 그 뒤에 숨어있는 기술적인, 경제적인 요인들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좀 풀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첫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 현황하고 원인을 좀 짚어보고요. 네. 둘째는 스마트폰 성능을 좌우하는 AP 칩셋, 특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삼성이 정말 사활을 거는 엑시노스, 이 둘 사이의 어떤 가격 문제, 기술 경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칩셋 전쟁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압박 속에서 삼성이 가진 아주 독특한 무기죠. 수직 계열화. 이것의 강점,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는 뭔지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품 가격 상승세.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떠오른 메모리 가격부터 시작하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이게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글로벌 메모리 회사들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 올해 4분기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을 최대 3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최대 30%요. 아,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게 모든 고객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텐데 평균적인 인상폭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할까요? 물론 계약 조건이나 물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5%에서 15% 정도 수준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5에서 15%? 네. 근데 이것조차도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협상 과정이나 앞으로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실제 평균 인상폭이 최대 26%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평균 15%만 해도 상당한데 26%까지요. 와, 놀랍네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가격이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열풍입니다. 아, AI? 네, AI 서버 만들려는 수요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면서 여기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네, HBM. 이 HBM 생산에 기존 D램 생산 능력이 막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공장에서 비싼 HBM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D램 생산량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구조죠. 그렇군요. 낸드 플래시 상황도 비슷합니다. 주요 제조사들이 지난 몇 년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잖아요. 이걸 개선하려고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 감산 때문에? 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꾸준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공급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전략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요 공급 논리를 넘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AI 기술 발전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가격 상승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스마트폰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제일 비싼 부품은 보통 AP,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요.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예요. 그렇죠. 특히 요즘 스마트폰은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돌리는 온디바이스 AI 구현이나 아니면 고화질 사진, 동영상 저장 때문에 점점 더 높은 용량의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12기가 램, 512기가 저장 공간, 이게 이제 플래그십의 기본 사양이 되어가고 있죠. 맞아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격 상승 압박이 이미 실제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사례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중국 쪽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비보는 최근에 내놓은 플래그십 모델 X300 시리즈 가격을 전작보다 올렸고요. 오포나 리얼미 같은 브랜드 신제품들도 이전 모델보다 가격이 오르는 추세예요. 심지어 가성비를 내세우는 샤오미의 그 서브 브랜드 레드미조차 K90 시리즈 가격을 올렸다가 현지 소비자들한테 엄청 비판을 받기도 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때 샤오미 CEO가 직접 나서서 이거 원자재 가격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먼저 가격 인상 총대를 맸다는 거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한테도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겠네요. 자, 그럼 메모리 다음으로 중요한 부품,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 칩셋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쪽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의 강자,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메모리 가격 상승 못지않게 AP 칩셋 가격 인상 압력도 엄청 거셉니다. 현재 업계에서 예상하는 퀄컴의 차세대 플래그십 칩셋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라고 불릴 것 같은데요. 이거 개당 공급 가격 추정치가 무려 240달러에서 최대 280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80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칩 하나 가격이 그 정도라니 와 진짜 엄청납니다. 이전 세대 칩셋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바로 직전 모델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아마 젠 4겠죠. 이게 가격이 약 220달러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으니까 불과 1년 만에 최대 27%나 가격이 오르는 셈이에요. 1년에 27%? 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몇 년 전에 갤럭시 S22 같은 데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8 젠 1, 이게 가격이 한 120, 13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폭등에 가까운 상승세죠. 이야...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퀄컴세를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만도 합니다. 정말 가파른 상승세네요. 대체 왜 이렇게 퀄컴 칩셋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까? 기술 개발 비용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술 개발 비용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생산 비용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퀄컴은 아시다시피 자체 반도체 생산시설 팹이 없는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네, 팹리스죠.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의 칩 생산을 맡기는데요. 이 최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는 TSMC의 가장 앞선 기술인 3나노미터 NM, 2세대 공정, 즉 N3P 공정에서 생산될 걸로 예상됩니다. 3나노 2세대. 네, 문제는 이 최첨단 공정을 이용하는 비용, 다시 말해 웨이퍼, 반도체 원판 가격 자체가 매우 비싸다는 겁니다. 아, 웨이퍼 가격. 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TSMC가 이 3나노 웨이퍼 가격을 조만간 추가로 인상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인 2나노 공정 웨이퍼 가격은 장당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등장했죠. 장당 4천만 원이요? 웨이퍼 한 장에? 네, 이렇게 되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의 다음 모델 젠 6 칩셋 가격은 개당 300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칩 하나 가격이 진짜 보급형 스마트폰 한 대 값이랑 맞먹게 되는 거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대네요. 퀄컴 칩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라면 삼성의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개발에 더더욱 힘을 쏟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단순히 기술 자립 이걸 넘어서 원가 절감이라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깔려 있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물론 삼성은 이전부터 엑시노스를 통해서 기술 독립이나 생태계 확장을 노려왔지만 최근 스냅드래곤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엑시노스 개발의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어요. 비싼 퀄컴 칩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원가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이런 판단이 선 거죠. 네. 근데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차세대 AP인 엑시노스 2600 개발과 양산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에 대한 삼성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히 일부 모델에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업계 정보를 종합해보면 삼성이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S26 시리즈의 모든 모델에 이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든 모델이요? 네. 이건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능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주로 스냅드래곤을 써왔던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 즉 울트라 모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울트라까지 엑시노스를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 모델에 엑시노스가 들어가는 것은 2022년 S22 시리즈 이후 4년 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엑시노스 성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원가 절감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전 모델 엑시노스 탑재라니 정말 과감한 결정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엑시노스 2600이 과연 스냅드래곤에 필적하거나 아니면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이 점일 텐데요. 개발 및 생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감지되고는 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기술이죠. 2나노 GAA 공정, 코드명 SF2 이걸 적용해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2나노 GAA? 네, 작년 9월 말부터 이 공정을 이용한 칩 양산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나노 공정이면 현존하는 가장 미세한 공정 기술 중 하나인데 문제는 역시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이겠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불량품이 많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수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바로 그 부분이 아직 삼성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초기 시험 생산 단계에서는 수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최근에는 50% 수준까지 개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30%에서 50%면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50% 수율이라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칩 2개를 만들면 1개는 불량이라는 뜻이니까요. 아, 절반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 수율로는 안정적인 대량 공급 체계를 갖추거나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삼성 내부적으로 갤럭시 S26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활용하겠지만 상용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70%,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 수율 개선 속도가 엑시노스 2600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 수율의 의미를 명확히 짚어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아직 불안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2나노 공정 자체의 잠재력은 클 텐데요. 기존 3나노 공정 대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은 얼마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요? 삼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2나노 GAA, SF2 공정은 이전 세대인 3나노 GAA, SF3 공정보다 성능은 약 12%, 전력 효율은 약 25% 향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전력 효율 25% 향상이면 꽤 큰데요? 네, 상당하죠. 만약 이 수치들이 실제 칩 성능으로 온전히 구현되고 또 발열 문제만 잘 잡는다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와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요. 그렇다면 갤럭시 S26은 앞서 언급된 전 모델 엑시노스 탑재와는 별개로 실제 출시 때는 지역별로 다른 칩셋을 탑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과 유럽 시장에는 삼성이 직접 생산하는 엑시노스 2600 탑재 모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퀄컴 선호도가 높고 소송 같은 문제에서 총자유로운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탑재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과거처럼 이원화 전략이군요. 네, 과거에도 삼성이 이런 이원화 전략을 자주 사용했었죠. 물론 이건 엑시노스 수율이나 성능에 대한 최종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모리 가격 급등과 칩셋 전쟁이라는 두 가지 큰 압박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삼성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구별되는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사업, DS 부문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 MX 부문,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직 계열화 구조인데요. 요즘처럼 부품 가격이 치솟는 시기에 이 구조가 삼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제공하나요? 네, 이 수직 계열화는 현재 같은 이런 고비용 환경에서 삼성에게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자체 AP인 엑시노스까지 이걸 그룹 내부에서 직접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부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죠. 애플처럼 메모리는 외부에서 사오고 AP는 설계만 한 뒤에 생산은 TSMC에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처럼 메모리랑 AP 모두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회사들과 비교하면 원가 상승 압박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부 거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외부 시장의 가격 변동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수직 계열화의 효과가 발휘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해 초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S25 시리즈예요. 아, S25. 그때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카메라도 개선되는 등 부품 원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가격 동결했었죠. 물론 여기에는 판매량 확대 전략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내부적으로 메모리나 일부 모델의 AP, 엑시노스를 조달하면서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이 수직 계열화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덕분에 소비자들한테 가격적인 매력을 어필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죠. 듣고 보니 삼성은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이네요. 자체적으로 핵심 부품을 만들었었으니까 외부 부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큰 걱정 없을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수직 계열화의 원가 절감 효과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제한적이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삼성 내부에서 부품을 조달한다고 해도 그 부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근본적인 비용까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비용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 생산의 기초 재료인 웨이퍼 가격입니다. 앞서 스냅드래곤 가격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TSMC뿐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를 포함한 모든 반도체 제조사들이 사용하는 웨이퍼 자체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첨단 공정 개발이나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네, 웨이퍼 가격 상승. 또 메모리 시장 전체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내부의 메모리 사업부 DS가 스마트폰 사업부 MX에 언제까지나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부품을 공급할 수는 없어요. DS 부문도 독립적인 사업부로서 이익을 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 가격 상승분을 내부 거래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 내부 부서 간의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자체 생산에는 엑시노스 칩셋 역시 2나노든 3나노든 비싼 웨이퍼 비용 그리고 낮은 초기 수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외부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에어백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비용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완전히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상승하는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삼성 역시 갤럭시 S26 같은 차세대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가격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삼성도 결국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면 갤럭시 S26 시리즈 내에서도 모델별로 가격 정책을 좀 다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비싼 울트라 모델은 가격을 많이 올리고 기본 모델은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은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요? 즉,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6 시리즈 같은 고가 제품보다는 오히려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중저가 모델의 가격 인상 압박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의외인데요.
보통 비싼 제품일수록 원가 부담도 크니까 가격을 더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왜 중저가 모델이 더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하고 제품 마진율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 구매자들은 최신 기술, 최고 성능,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비교적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살 사람은 사니까. 네, 하지만 중저가 모델은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약간의 가격 인상만으로도 판매량이 훅 떨어질 위험이 크죠. 아, 가격에 민감하니까. 네, 게다가 중저가 모델은 플래그십 모델보다 판매 마진율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부품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래그십 모델보다 중저가 모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가격을 올리자니 판매량이 떨어질까 두렵고 가격을 동결하자니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네요. 삼성의 갤럭시 S26 시리즈뿐만 아니라 중저가 라인업의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야 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개선해야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 결정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순히 부품 원가만 고려할 게 아니라 경쟁사들의 움직임, 시장 수요, 환율, 이런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아주 복잡한 방정식으로 풀어야겠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내년에 만나게 될 차세대 스마트폰,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갤럭시 S26은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메모리 가격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플래그십 칩셋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탄생하게 될 운명인 것 같네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원가 상승 압박 속에서 삼성은 수직 계열화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강점을 방패 삼아서 최대한 방어하고 동시에 엑시노스 2600이라는 자체 개발 칩셋의 성공적인 양산을 통해 좀 공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 생산의 성패를 좌우할 2나노 공정 개발과 수율 개선에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석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부품 원가 상승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은 삼성이 혼자 힘으로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삼성의 가격 방어막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분석이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 나아가서는 IT 기기 산업 전체가 직면한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은 단순히 누가 더 뛰어난 성능과 혁신적인 기능을 선보이느냐 이 싸움을 넘어서요. 이러한 가혹한 비용 압박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최적의 가격 정책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 싸움이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삼성의 독특한 수직 계열화 구조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이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갤럭시 S26의 최종 가격표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지켜보는 것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줄 것입니다. 과연 삼성이 원가 압박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놀라게 할지 아니면 결국은 다른 제조사들처럼 가격 인상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지 그 결과가 정말 주목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제품 스펙 발표만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제조사들의 치열한 고민과 전략,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스마트폰 선택과 시장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역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